안녕하세요. AI 생활한방 정보입니다. 오늘은 체질을 알면 건강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사상의학의 이론과 실제 적용 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은 생활습관에서 온다는 진리는 체질에 맞지 않는 섭생을 가졌다면 같은 음식이나 한약에도 효과를 전혀 볼 수 없고 오히려 부작용에 시달리게 됩니다. 현대의학이 급속한 발전에도 암이나 만성질환은 더 만연하고 있다는 점에서 획일적인 의학의 표준 치료로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체질별 건강관리는 갈수록 중요한 치료의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평소에 체질을 알고 체질 음식의 섭생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체질에 맞게 성정을 다스리고 체질에 맞는 약을 복용한다면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체질을 알기 위한 AI 생활한방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의 큰 흐름은 5가지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사상의학이 무엇인지 간략히 정리하고 이어서 사상의학의 원리와 체질을 감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상인별로 어떤 질병이 잘 생기는지, 어떻게 치료하는지 살펴보고 체질 감별할 때 도움이 되는 지표를 정리해보고 마지막으로 체질별 권장식품과 처방약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태어났을 때의 체질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후천적으로 체질의 경계에서 섞여 있는 부분이 있어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실하게 체질을 알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소개하는 정보를 기준으로 반복적으로 숙지하고 평소 본인의 섭생과 성향 등을 면밀하게 관찰하여 판단하면 좀 더 확실한 체질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노화에 따른 질병의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몸이 약해질수록 본연의 체질의 특성이 잘 드러납니다. 체질에 따른 생활의 섭생은 평생의 건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먼저 사상의학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상의학은 19세기 말 한의사 이재마 선생이 완성한 독자적인 체질의학 이론입니다. 모든 사람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4가지로 분류하고 각 체질의 장부 특성과 성격적 기질을 토대로 치료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환자의 개인차를 매우 중요하게 다룬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사상의학이 등장하기 전까지도 한의학에서는 여러 체질 분류나 진단 방법이 존재했지만 이재마 선생은 동의수세보원이라는 저서를 통해 체계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상의학은 전통 한의학과 다른 독창적인 체질 분류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오늘날 맞춤의학이라는 개념과도 일맥상통하며 임상 한의학에서 강력한 치료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상의학의 핵심 원리는 각 체질마다 강한 장부와 약한 장부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인은 폐가 강한 반면 간이 약하고 태음인은 간이 강한 반면 폐가 약합니다. 이런 장부 특성은 성격, 기질, 증상 발현 양상과도 연결됩니다. 따라서 환자의 증상을 볼 때는 단순히 어느 한 장부가 문제가 있다는 관점이 아니라 전체적인 체질 구조 속에서 장부 균형을 맞추는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체질 감별이 이렇게 중요한가요? 첫 번째로 치료 전략을 세우는 핵심 초석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감기라도 태양인과 소음인이 쓰는 처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방의학입니다. 미리 자신의 약한 장부를 알고 관리하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생활, 운동, 수면 습관까지 체질별 생활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사상인은 크게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으로 나뉩니다. 태양인은 진취적이고 독립적인 성격이며 상체가 발달한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에너지가 넘치고 활발하며 외향적이지만 간 기능이 약하여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체내의 독소 처리를 잘 못합니다. 폐의 활동이 왕성하여 열이 많으므로 폐 기능의 과도한 기능 억제가 필요하며 폐의 열을 잘 다스려야 건강합니다.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가벼운 음식 위주로 섭생을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태음인은 차분하고 인내심이 강하며 하체가 발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체력이 좋고 내구성도 강한 편이나 폐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해 호흡기 질환이 잘 걸리고 알레르기성 비염도 잘 걸리는 편입니다. 간 기능이 왕성하여 간열을 완화하는 약재를 쓰고 평소 유산소 운동으로 약한 폐 기능을 향상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도한 체중 증가로 성인병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으므로 체중 관리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소양인은 외향적이고 열이 많은 특징이며 매우 활동적이며 열정적입니다. 외향적인 성격이 많고 사교적이며 성격은 급한 편입니다. 신장 질환이 많아 방광염에 잘 걸리고 비만, 소화불량 같은 질병에 유의해야 합니다. 질환이 왔을 때는 신장 기능을 보강하는 약재를 쓰고 비장의 과도한 기능을 억제하도록 비열을 내리는 처방이 유효합니다.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수분을 잘 보충하고 냉한 음식이 잘 받습니다. 소음인은 내향적이고 냉증을 잘 호소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평소 체력이 약하며 소화기 계통의 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소한 체격이 많고 냉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작고 저혈압이 되는 경우 소음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시에 비장의 기능을 강화하여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장의 과도한 기능 억제로 신혈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평소 온열과 보온 관리를 생활화하여
약한 소화 기능을 잘 유지토록 관리하면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감별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체질을 감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한의학의 사진법문진, 망진문진, 절진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문진에서는 환자의 성격, 생활습관, 스트레스 반응을 자세히 묻고, 망진은 체형, 얼굴, 윤곽, 안색 등을 관찰합니다. 문진은 냄새, 땀, 소리 등을 확인하고, 절진은 맥, 목진, 체온 등을 살핍니다. 이렇게 다각도로 정보를 수집해야 정확한 체질 분류가 가능합니다. 이제 각 사상인이 어떤 질병에 잘 걸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태양인은 폐가 강하지만 간이 약하기 때문에 간 기능이나 호흡기 질환에 취약할 수 있고, 태음인은 대사가 쉽게 저하되어 비만이나 고지혈증, 심혈관계 질환이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양인은 열이 잘 올라 소화기관 트러블이나 피부 문제가 흔하고, 소음인은 몸이 차고 기력이 허함으로 소화장애나 냉증을 자주 호소합니다. 그러나 체질적으로 강한 장기에 병이 생기는 것은 체질적으로 강한 장기를 믿고 생활에 섭생을 무리하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간이 강한 장기를 가진 태음인이 술이 잘 맞다고 습관적으로 많이 마신다면 강한 장기인간의 병이 먼저 오는 이치이며, 태양인이 호흡기 질환에 잘 걸리고 소양인이 소화기 질환에 걸리며 소음인이 신장 질환에 걸리는 경우가 강하게 태어난 장부를 과도하게 남용하여 생기는 질환일 것입니다. 태양인은 폐가 발달했으나 간이 약하므로 간열을 해소하고 간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청간건비탕 같은 처방을 통해 열을 식혀주고 소화 기능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생활습관으로는 상체가 긴장하지 않게 스트레칭과 호흡 운동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상부의 기운을 아래로 순환시키면 두통이나 간후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원래 허약한 간 기능으로 남들보다 술을 덜 마시고 담배를 덜 피워도 간이 상할 우려가 큽니다. 태양인은 생생하고 담백한 음식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지만 맵고 열이 많은 음식을 오래 먹게 되면 위를 상해 소화불량이 되고 식도경련증이나 식도협착증 같은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또한 하체와 허리가 약해 장기간 앉아있거나 오래 걷지를 못하며 분노를 잘 느끼므로 피가 내로 몰려 얼굴이 붉어지고 심하면 머리가 아프고 귀가 울리기도 합니다. 여자의 경우는 불임증이나 안질에 잘 걸리기도 합니다. 태음인은 간 기능이 튼튼한 대신 폐 기능이 약하고 담음이 쉽게 쌓일 수 있습니다. 폐를 보강하는 동시에 대사를 촉진해주는 유산소 운동, 발안을 도와주는 식이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태음 조이탕, 보폐약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운동도 갑자기 무리한 것보다는 몸을 천천히 데워주는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음인은 기관지염, 천식 등과 같은 호흡기 질환과 습진, 종기, 두드러기, 알레르기 같은 피부질환, 대장염, 치질, 변비 같은 대장계통의 질병에도 잘 걸립니다. 특히 노이로제 환자의 70에서 80%는 태음인으로 노이로제에 약하며 여름철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도 태음인입니다. 태음인이 호흡기 질환과 피부 질환에 약한 것은 허약한 폐와 대장의 예속기관인 피부와 코가 약하고 체질적으로 땀을 많이 흘리는 원인입니다. 노이로제가 잘 걸리는 것은 태음인의 약한 심장기능과 생각이 깊은 태음인의 성격에 기인하며 심장의 순환계는 뇌의 중추와 연결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태음인은 간 기능이 왕성한데 간장 질환에 걸리는 것은 평소 간 기능을 과시하여 규칙적인 생활을 않고 폭음폭식으로 간에 무리를 주기 때문이며 후천적인 영향으로 봐야 합니다. 소양인은 열이 위로 치솟기 쉬워서 신을 보강하여 아래쪽에 근본적인 에너지를 채워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양인 환자들은 대체로 급하고 스트레스를 쉽게 받는 경향이 있어 충분한 휴식과 신경 안정이 필요합니다. 임상에서는 형방지황탕 등의 처방이 많이 쓰이고 량혈청열 작용의 약재로 체내열의 균형을 맞춰주기도 합니다. 소양인은 선천적으로 신장이 약한 체질이므로 비뇨생식기가 약하고 정력 부족인 사람이 많습니다. 신장염, 방광염, 요도염, 조루증, 불임증 등 신장이나 방광계통의 질병에 잘 걸립니다. 또한 허리가 약해 요통으로 고생하는 수가 많고 만성적 신장질환이나 성적과로 조급한 성격으로 협심증 같은 심장질환에 걸리는 수도 있습니다. 인삼, 꿀 같은 체질에 안 맞지 않는 음식을 먹었을 경우는 얼굴이 충혈되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피부 발진이 돋기도 한다. 비위에 열이 있어 변비가 되거나 자주 속이 쓰리다고 하기도 합니다. 소음인은 몸이 차고 소화력이 약한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의 기능을 강화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방으로는 보중익기탕, 이중탕 등 온보하는 기전을 갖는 약들이 많이 쓰입니다. 운동도 과격하게 하기보다는 기혈을 돌리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정도로 조절해야 오히려 기력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음인은 대체적으로 병이 많은 체질입니다. 늘상 몸이 아프다고 하며 병원, 약국 출입이 잦으나 고혈압이나 중풍 등으로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는 없고 잔병 치레를 오랫동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질적으로 위가 약해 소화불량, 위염, 위하수중, 위상가다증 등의 근만성 위장병에 잘 걸리며 위가 냉하기 때문에 찬 것을 먹으면 설사를 잘합니다. 또한 작은 일에도 늘 마음이 불안정하여 우울증이나 신경성 질환도 잘 걸립니다. 땀을 흘리면 몸이 약해지고 더위에도 약합니다.
수족냉증이 있고 참을미도 잘하고 신장 기능이 좋아 정력도 왕성하고 하체가 튼튼하여 늙어서도 자세를 잘 유지하고 비만하지 않은 몸이 많아 고혈압, 당뇨병 등의 성인병은 잘 걸리지 않습니다. 체질별 성격, 수면 패턴, 대소변 및 소화의 특성을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태양인은 진취적이며 독립적이고 급한 성격으로 수면 시간 짧아도 회복 빠르고 변비설사를 교대로 합니다. 태음인은 차분하고 인내심이 많고 고집이 있습니다. 숙면이 필요하며 변비 빈도가 높고 대변은 굳은 편입니다. 소양인은 외향적이며 급한 성격으로 열이 많고 잠은 깊게 자지만 짧게 유지하고 식체, 더부룩함이 빈번합니다. 소음인은 내향적이고 예민하며 소심하고 수면 시간 길어도 개운치 않으며 잦은 설사, 냉적합니다. 땀, 체형, 얼굴 윤곽, 그리고 맥상 역시 체질을 가늠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태양인은 상체 위주로 땀을 많이 흘리고 맥이 비교적 힘찬 편이며 태음인은 땀이 별로 없고 맥도 침중하게 짚힙니다. 소양인은 열이 쉽게 올라 땀도 잘 나며 맥이 활달하고 소음인은 손발이 차가워 땀도 적고 세맥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이관리 역시 체질별로 구분해야 효과적입니다. 먼저 태양인은 간열을 식히고 이뇨를 도와줄 수 있는 녹두, 매실, 연근, 오미자 등이 권장됩니다. 반면 기름진 음식이나 지나치게 열성인 음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태음인은 담음을 제거하고 발산시키는 도라지, 무, 생강 등이 좋습니다.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면 비만과 대사저해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소양인은 열을 발산해주고 수분을 보충하는 식품이 좋습니다. 해산물 중에서도 오징어, 새우 등을 권장하고 매실이나 오이 같은 시원한 성질의 식품도 좋습니다. 소음인은 몸이 찬 경우가 많아 생강차, 마늘, 부추, 인삼 등 따뜻한 성질의 식품을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찬 음식이나 날 것을 많이 먹으면 기운이 더 떨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사상의학에서는 체질별로 기본 처방약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태양인은 간열을 내리는 청강건비탕이나 오적산 계통이 좋고 태음인은 폐를 보충하고 담음을 제거하는 태음조이탕, 소양인은 형방지왕탕, 소음인은 보중익기탕이나 이중탕 등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환자의 증상, 병기에 따라 가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상에서는 변증과 병행해서 처방합니다. 실제 적용에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체질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사람의 체질은 나이가 들면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진단에 고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사상의학만으로 모든 질환을 해결하기보다는 장부상환이나 경락 진단 등 다른 한의학적 진단법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식이운동 심리조절 등 전인적 생활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상의학의 개요와 각 체질별 특징, 진단 및 치료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체질을 알면 건강이 보인다. 체질을 알면 병의 반은 고쳐진다. 라는 말처럼 환자의 선천적인 장부 특성과 성격적 요인을 파악해 맞춤 치료를 제공하면 훨씬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체질 감별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과학적인 한의학의 진단법을 한의원을 통해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학계에서 엄밀히 공인된 정확한 체질별 분포는 연구에 따라 조금씩 편차가 있지만 태음인 약 45%, 소양인 약 35%, 소음인 약 15%, 태양인 약 5%입니다. 전반적으로 태음인이 가장 많고 소양인, 소음인이 그 뒤를 잇고 태양인의 비율이 가장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끝으로 약식동원에서 약과 음식은 그 근본이 동일하다는 원칙을 가지고 평소에 본인 체질에 맞는 음식을 가까이 하려는 습관을 가진다면 약을 별도로 먹을 필요가 없이 평생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체질을 알고 섭생을 잘 킨다면 체질을 알면 건강이 보인다는 본 주제에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체질은 여기에서 제시하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본인이 평소 느껴보고 경험하여 찾는 것이 좋습니다. 체질별 특성을 여러 번 숙지하여 본인의 체질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모아서 답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유익한 많은 정보를 AI 생활한방 정보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